오늘 하루도 서천 FM과 함께하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떴다 이수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DJ 남성자 박미순 주영민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입춘이 왔다고 하는데 요즘엔 뉴스에서 벌써 또 어제보다 춥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입춘이 지나서 옷을 조금 이제 두꺼운 옷은 좀 넣어놨는데 네. 다시 꺼낼까 말까 지금 고민 오. 중이에요. 영민 씨는 어때요? 고민할 거 없어요. 고민할 거 없어요? 따로 뭐.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네, 어제도 너무 춥더라고요. 오늘도 쌀쌀하네요. 네. 그러니까 햇볕은 따뜻한데. 내 내 두꺼운 옷을 넣어놨는데 다시 안 꺼내도 되냐? 그걸 묻는 거죠. 꺼내 입어야지. 그렇지. 근데 벌써 넣으셨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너무 빨리 넣으신 음. 것 같은데. 입춘이 왔다고 해서 지난번 좀, 2월 아. 4일 날 대보름 전날이 입춘이었었잖아요. 네. 그때 지나고 나서는 조금 날씨가 또 음. 따뜻했었거든. 근데 네. 이렇게 또 갑자기 또 추워지니까 운동하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입춘이는 항상 음. 봄하고 겨울하고 같이 데리고 다니더라고. 같이 맞아요. 데리고 다닌다. 데리고 다녀. 그런 게 데리고 다닌다 하니까 네. 말 자체가. 알았어요. 봄하고만 친한 게 아니더라고 아, 입춘이. 입춘이. 네. 겨울하고도 친하고 그런 게. 봄하고도 친하고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얘기죠. 아니, 워낙 네. 애가 성격이 좋아갖고. 오늘 진짜 되게 바람이 어제 오늘 엄청 불었어요. 어제가 많이 오늘보다 불었죠. 추웠던 것 같아요. 어제 네. 바람이 무슨 날아갈 것 같았어. 음. 그래서 좀 너무 찬 기운이 네네. 겁나 느껴지더라고요. 음. 온도 자체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 바람이 그렇게 그렇죠. 부니까 바람이 불면 체감 온도가 확 또 그러니까. 떨어지죠. 예. 그래서 그래서 어제는 운동 안 했어요. 음. 걷지도 안 했어요. 그래도 그래도 하셔야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람에 날아간다니까 날아가요? 그 바람에. 자, 자,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떴다 이소대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 떴떠 있어대 시작하기에 앞서 유튜브 라이브는요, 라이브가 끝난 뒤 팟빵 서천 FM에 업로드되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또 유튜브 다시 보기로도 업로드되니 라이브를 못 보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채팅창도 열려 있으니 저희 떴다 위스대와 게스트 분께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 올려주세요. 네, 본격적으로 떴다 이소대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가스레인지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소화기 여기 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지? 소화기 사용법을 모르신다고요? 소화기의 안전핀을 제거하시는 골고루 방사하세요. 고마워요. 근데 누구시죠? 당신은 바로 그 유명한 의용 소방대. 서천구민의 안전문화를 책임지는 여성의용소방대원의 이야기. 떴다 이소대. 어느 날 약속을 어긴 아들에게 한 번만 더 약속을 어기면 추운 다락방에 가두어둘 테다라고 말했는데 아들은 다시 한번 약속을 어겼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추운 다락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락방의 아들을 생각하는 부부는 잠을 못 이루며 뒤척이기만 합니다. 아내가 슬그머니 일어나는 것을 보고 남편이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아프겠지만 그 애를 지금 데려오면 아들은 영영 우리 말을 듣지 않을 건데. 아내는 다시 자리에 누웠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일어나면서 화장실 좀 갔다 오리다. 남편은 화장실 가는 척하면서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은 차가운 다락방의 딱딱한 바닥에서 이불도 없이 눈가에 눈물 자국을 얼린 채 쭈그리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곁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고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겨울밤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잠결에 문득 눈을 뜬 아들은 두 눈에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가장 추운 곳에서 가장 따뜻한 밤을 보낸 아들은 사랑의 본질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물질이 풍요치 않는다는 것은 견디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이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느낌은 사람을 무척 힘들게 합니다. 힘든 삶이 우리를 종종 괴롭게 하지만 그보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될 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을 때입니다. 맛있는 것도 사주고 경치 좋은 것도 구경시켜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때입니다. 오늘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오늘이 사랑을 받는 마지막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사랑 표현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은 상상 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일을 살아본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이 가도 매일 오늘만 사는 것입니다. 사랑도 오늘뿐이지 내일 할 수 있는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 주십시오. 내일 줄 것은 또 생길 것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떳떳이소대 가족 여러분, 서천소방서 의용소방대 뉴스입니다. 서천소방서는 지난 10일 한산면 의용소방대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훈 군수, 전익현 도의원, 김경재 의장을 비롯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서천소방서는 이임하는 고서구 김혜란 의용소방대장에게 공로패를 전수하고 취임하는 서동식 이인영 소방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서동식 신임 대장은 전 대원이 화합하며 서천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의용소방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배 소방서장은 새롭게 취임하는 신임 대장님들을 중심으로 한산면 의용소방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서천군에서 570여 명의 의용소방대원이 지역의 안전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서천소방서는 15일 화재에 대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서천군 장항읍 성주 새길 일원에 대해 소방사각지역으로 선정 화재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서에 따르면 성주 새길 일원은 고지대에 위치해 소방 차량 진입이 곤란하고 노후주택이 밀집돼 있으며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및 연소 확산 우려가 큰 곳으로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화재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구별 거주 현황 및 주택용 소방시설 현황 파악,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설치 및 화재 예방 교육, 초기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 소방 훈련 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떴다 의수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곳은 서천군 미디어센터 라디오 스튜디오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떴다 위수대를 찾아와 주신 게스트분이 계신데요. 어떤 분이 오셨는지 노래 듣고 나서 만나보겠습니다.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떴다 의수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미순 씨, 네. 아직 조금은 추운 겨울 날씨지만 한낮 기온은 점차 봄이 한 발 다가오는 것 같잖아요. 네, 차 안에 있을 때는 햇빛이 굉장히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뜨거워요. 근데 밖에는 아직 입추는 왔다고 하는데 네.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꽃샘추위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네, 말로만 듣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가족과 함께 나들이 계획을 세워볼까 하는데 혹시 박미순 씨는? 네, 맞습니다. 1, 2주 정도가 지나면 아마 날씨가 더 많이 풀릴 것 같은데요. 네, 나들이 갈 생각에 또 벌써 기분이 좋아지는 그럴 때입니다. 그렇죠. 네네. 우리가 의용 소방대원으로서 이렇게 따뜻한 날이 되면 또
이렇게 전해줘야 하는 소식들이 또 있잖아요. 오늘의 그렇죠. 주제는 바로 봄철에 주의해야 할 산불 예방과 산악 안전사고 예방 수칙들인데요. 네, 맞아요. 날씨가 음. 좋으면 이제 가족과 함께 떠나는 여행도 있을 것이고 산행도 있을 것인데 그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서는 그만큼 또 안전에 우리가 맨날 부르짖는 안전에 유의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날씨가 좋아 가족과 함께 떠나는 안전한 나들이를 위해서는 그만큼 안전에 유의해야 되는데 그런 이유에서 오늘 서천소방서 구조 구급 센터장이신 나재무 센터장님과 자리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군요. 우리 서천의 각종 사고와 또 화재로부터 안전을 책임지는 구조 구급 센터장님. 네, 벌써 기대가 됩니다. 아, 박미순 씨 기대가 그렇게 되면 빨리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까요? 아우, 왜 이렇게 한 대를 맞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서천소방서 나재무 센터장님을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네. 네, 센터장님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천소방서 구조구급센터장 나재무입니다. 아직은 좀 쌀쌀하지만 조금씩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가족, 친구 또 연인과 함께 나들이 계획들 많이 세우실 텐데요. 특히 요즘 들어 등산 인구가 조금씩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등산을 할 때 지켜야 될 수칙, 특히 그 산불 화재라든지 네. 아니면 산악 안전사고 예방 수칙을 전해드리면서 시간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단계적으로 해제되면서 거리의 모습은 이전보다 생기를 찾고 있는 모습인데요. 혹시 어디 나들이 갈 계획이 있으신가요, 센터장님? 그런 아니, 저도 이제 3월 정도면은 네. 각종 이제 꽃들이 이제 개화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가까운 인근으로 나들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센터장님께서도 봄이 맞이하여 나들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 아무래도 가족들도 많이 그냥 네.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겨울 동안 움츠렸던 그 그쵸. 이제 몸들을 좀씩 이렇게 기지개도 켜고 네. 움직이면서 또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로 네. 이제 삼고자 네. 나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저희 또 이제 직업도 또 좀 특수하잖아요. 그쵸. 예, 특수하니만큼 이렇게 이제 봄이 돌아오면서 저희들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점차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따뜻한 봄의 그 봄 날씨에 몸과 마음이 가볍게 이렇게 여행을 즐기고 할 수 있도록 걱정도 좀 있지만 그래도 좀 활기찬 기분으로 근데 센터장님 무슨 걱정이요? 어, 직업적인 그럴게. 걱정인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직업적으로 이제 걱정이 많이 되죠. 아, 그렇죠. 첫째 그 봄이 되면은 일단은 그 농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그 그냥 논두렁 소각이라든지 맞아요. 아니면은 맞아. 소각으로 인한 또 산불이라든지 네. 또 기억하실지도 모르지만 작년 이맘때쯤에 큰 그 산불 화재가 있었잖아요. 네. 참 정말. 한 1,600여 강원도. 네. 네네. 네,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소방 차량 한 700여 대. 그다음에 동원 뭐 인원만 한 1만 2천 명 정도 이렇게 동원돼 가지고 진화를 했던 그 울진 삼척 산불이 기억에도 그냥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요. 맞아요. 될 수 있으면은 이런 일들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아요. 그때 저도 뉴스를 시청했는데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숲과 자연이 이렇게 타고 있는 것을 마음도 아프고 재난재해 앞에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이제 있어서는 안 되겠는데요. 네. 그런 이유에서 제가 이 자리에 이제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대원님들 뭐 1년에 우리나라 산불이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 혹시 그래요. 제가 생각하시나요? 기억하기로는 네. 한 5건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실 우리도 요즘
전에는 산불 화재 뭐 아니 화재 이렇게 출동하라고 이렇게 문자가 그 전에는 안 왔었는데 네. 요즘 들어서 그래요. 되게 많아요. 어, 주택 화재하고 뭐 이렇게 뭐 산불 뭐 요즘이 어디 막 건조한 많더라고요. 시기잖아요. 그렇죠. 봄철이 네. 그리고 봄철 동안 또 이제 그 겨울이라는 특성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그 풀이라든지 이런 쪽이 너무 건조해가지고 그렇죠.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음. 기존의 매스컴에 그냥 노출된 산불 화재의 경우도 아마 그 정도는 넘지 않을까요? 큰 화재만 해도 그래, 5건은 넘을 것 같은데. 다섯 하지만 번. 그보다 이제 많은 숫자가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그 연평균 한 160건 정도 이렇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네. 작년에는 그래도 조금 이제 덜 발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61건의 산불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그렇게나 많이 발생을 한다고요. 정말 몰랐는데요. 또 다시 한번 산불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또 그 중에서 또 3, 4월에 가장 그냥 많이 발생되고 네네. 있는 게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 연간 전체 건수 중에 한 70%가 3, 4월에 발생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되어 있습니다. 딱 요즘이네요. 네, 요즘이죠. 네. 센터장님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산불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빨리 전해주세요. 시청자분들 지금 네.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산림청 쪽에서도 2월에서 5월 사이에 봄철 산불 그 조심 기간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봄철 산불 예방 대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홍보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방 차원에서 그 민간인들 대상으로 교육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봄철 산불 예방 행동 수칙부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는 그 아무래도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네. 그 논두렁이나 밭두렁 태우기 같은 소각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특히나 그 산 인근 주변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등산 인구가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점차 늘어나잖아요. 네. 이 등산 인구 등산하시는 분들도 허용된 지역 외에서는 그 취사나 캠핑 활동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입산 금지가 되는 그런 산들이 종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데는 출입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부득이하게 등산을 하실 경우는 라이터나 성냥 이 화기가 될 수 있는 그 물건들을 없이. 가지고 가시지 말고 그냥 등산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그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초기에 산불을 발견하셨으면은 네. 소화기나 모래 인근에 있는 모래로 덮어가지고 초기에 진화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 같고요. 산불을 발견했을 시 빨리 119나 아니면은 인근 관공서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것만 지켜주신다면 아마 산불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여기서 한 질문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제가 해도 돼. 농작물 네. 그 뭐 고추대나 그런 것도 소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원래는 맞습니다. 안 되는 거죠. 예, 원래 저도 농작물 소각은 그러면 네. 그런 거 저도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건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 거죠? 원래 만약에 태우는 게 불법이라면 그런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네. 요즘 그 각 지자체에서 네. 그 농사 부산물이죠. 네. 네, 농사 부산물 그 파쇄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소각 대신 네. 파쇄를 해서 다시 거름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네. 그 파쇄기를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자체 쪽에 문의를 해보시면은 대여가 되는 건가요? 그것도? 네, 그렇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기술센터 그런 쪽에 문의해도 네네. 그쪽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저도 네. 이번에 이제 이제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강의를 조금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논두렁 태우기 뭐 이런 거는 이제 당연히 안 되는 거지만 그 농작물도 태우면 그게 불법이라는 거를 물론 네.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안 된다는 게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어떻게 태우지? 근데 마침 오늘 센터장님께서 예, 좋은 말씀을 가져오셔서 네네.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아, 네. 농작물이야 뭐 태우는 거는 상관이 없겠는데 얘가 바람이 불고 그렇죠. 그럴까 봐 그러는 뭐를 하면 거예요. 옮겨 붙어서 화재가 발생할 것 같잖아요. 태우는 거 요즘은 자체가 그 법이 하지 말라고 하지.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그 농사 부산물이라도 소각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옛날에는 논두렁도 다 태워야 그게 그렇죠. 벌레집 같은 것도 네. 타고 이렇게 태워놨어요. 해서 근데 요즘에는 요즘에는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거의 안 태워요. 예. 네, 예, 맞습니다. 거의 안 예. 태우고 옛날에는 논에도 막 불 놓고 그랬었거든요. 네. 저도. 근데 언젠가부터는 그거를 다 잘라서 그냥 이렇게 논에다가 놓고 네. 안 이게 불은 안 하는데 네. 이런 고추대나 깻다랑 그런 거는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걔는 안 그, 태우기가 네. 좀 그렇겠다. 근데 네, 그게 맞습니다. 파쇄기가 있다고 하니까 근데 옆에서도 사실 제가 안 태우고 옆집에서 태우잖아요. 그리고 연기가 저희 집으로 계속 오면은 사실 좀 안 좋긴 안 좋아요. 냄새가 다른 거에 비해서 조금 그렇죠. 안 좋더라고요. 네. 그게. 낭만이 없으시구만. 그런 거 태울 때는 어. 옛날에 우리 구구책에도 있잖아요. 뭐 응. 커피 타는 냄새 그런 그런 거에 낙엽을 태우면서인가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좀 그럴 때 생각하면서 좀 맡아 취하지. 아니 나는 상관이 없는데 뒷집에서 전화가 왔더라고. 불만 안 되면 안 나면 괜찮을 것 같아. 네, 옆집에서 저렇게 그렇죠. 계속 태우니까 네. 언니가 좀 냄새가. 얘기 좀 해서 저것 좀 못 태우게 네. 해달라고 전때 아. 그랬는데 참 사실 농작물 태우는 거 같고 어디다 신고하기도 그런 건 좀 그렇잖아요. 서로 네.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솔직히 말하자면 사실은 이 농촌 지역의 인심하고도 좀 안 맞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그래도 요즘 워낙에 그 산불이 발생하면은 재산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인명 손실까지 아. 발생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보니까 아. 소각 자체가 이제 완전히 법으로 해서 명시가 돼서 이제 금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는 그걸 네, 꼭 알겠습니다. 지켜주셨으면 네. 합니다. 네, 안전수칙을 들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조금만 조심하면 아름다운 자연을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네, 그리 어려운 수칙들도 아닌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와 더불어서 최근 저 음식점이라든지 펜션 네. 또 휴양시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네. 이 늘어나면서 산림 쪽에 인접해 있는 이 건물들에서 화기 취급 부주의로 인한 그 산불 화재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실 땐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그냥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혹시 그 이외에도 또 저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뿐만 아니라 그 농가에서 사용하는 또 화목 보일러 있잖아요. 네. 이제 화목 보일러를 이제 때우는 시기는 조금씩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도 가끔 그냥 화목 보일러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화목 보일러가 이제 산 밑에 쪽 그냥 이 민가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산 쪽으로 이제 옮겨 붙는 경우도 있고요. 종종 있고요. 또 보일러를 태우는 도중에 그 불안전 점수된 그 매연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불티가 올라오면서 바람에 날려서 산불 화재로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목 보일러 가동을 할 때는 그 재를 완전히 그냥 그 불씨가 없도록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그 방심이 그냥 산불로 이렇게 인해서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산불을 냈을 경우에는 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그냥 부과되고 있습니다. 진짜 센터장님 산불 조심해야겠어요. 제가 알기론 산불로 인해 피해 받은 자연은 복구되는데 30년에서 100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순간의 안일함으로 우리의 자연을 훼손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네. 산불 예방 수칙에 네. 대해서 네. 들어보았는데요. 노래 한 곡 듣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 센터장님이 신청하신 조용필의 바운스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가오는 봄을 생각하니 벌써 제 마음도 바운스 합니다. 센터장님 이번엔 어떤 유익한 내용을 전해주실 거죠? 네, 혹시 그 대원님들 혹시 등산을 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봄이나 가을철이면은 꼭 찾죠. 네. 아니 산악회 또 가는 기존에 거 좋아해요. 가는 오. 산악회도 있으니까 매월 가는데 봄 가을은 더 즐기죠. 더 많이 가죠. 예. 그럼 가족하고 같이 가시는 거예요? 산악회 회원들하고 산악회요. 가족들하고 이럴 때 가는 거 아니에요. 센터장님은 진짜. 늘 가족하고 같이 아. 다니시거든. 아, 그렇구나. 와이프하고. 아, 어, 네, 그럼 예. 아무래도 봄 가을이면은 꼭 해마다 가는 나들이 코스가 있죠. 무슨 산, 뭐 명산, 백대산 이런 거 많이 계획 중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날씨가 풀리고 네. 이제 사람들 몸이 이렇게 움츠렸던 몸이 이렇게 활짝 기지개를 켜게 되면은 네. 그 등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제 등산을 할 때 아. 등산 안전 수칙에 대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꼭 필요한 것 네. 같습니다. 사실 등산할 때 요 며칠 전에도 그 등산객이 휘리산 쪽에서 실종을 해가지고 저희들 이제 나가가지고 다시 구조해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한 적이 있는데요. 네. 등산할 때는 그 기본적으로 등산로 입구에 그 안내 표지판이 있잖아요. 네. 네. 표지판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산에 대한 난이도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 체력을 자신의 체력을 고려해 가지고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필히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는 이제 굳어 있던 근육을 급격한 자극을 줘 가지고 손상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그 준비 운동을 해서 풀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산행을 그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2시간 이내 코스를 선정을 하셔 가지고 등산을 하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 여기서 저도 잠깐 질문 한 가지 할게요. 네. 제가 전에 겉주로 한다고 해서 서구 네네. 뒷산에서 네. 저기 테니스장 있잖아요. 있죠. 거기까지 이제 갔다 오는 거를 했었거든요 한동안. 네. 근데 저 혼자 가요. 좀 전에 왜 희리산에 실족 사고 나서 네네. 출동해서 구조하셨다는데 제가 그 테니스 있는데 그 끝까지 갔다가 거기서 잠깐 쉬고 이제 턴에서 다시 돌아오려다가요. 네네. 그 가면 왜 뿌리나 돌 같은 게 있잖아요 바닥에. 그렇죠. 이걸 어떻게 밟다가 이걸 제가 삐끗했어요. 넘어졌구만. 그러니까 발이 삐끗했는데 네. 너무 아파서 이제 주저앉았는데 그나마 이제 제가 이거 스틱인가 그 하나를 갖고 네, 갔었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발이 너무 아픈 거야. 그 이거 걱정이 태산같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119에 신고하면 제가 발이 이제 네. 뭐 부러졌다든가 뭐 이랬으면 전화하면 119 대원들이 와서 그 산까지 어떻게 올라오나. 그리고 제가 의용소방 대원이니까 되게 민망할 것 같더라고요. 높은 산은 헬기 타고 가지 아니, 않을까? 그러니까. 그럼 헬기 타고 싶으면 아니 전화하면 그래서 되겠네. 저는 그나마 그때 다행히 그래도 참고 이제 간신히 집에까지 왔는데 나중에 네. 도착해 보니까 뼈는 금은 안 갔는데 멍이 막 시퍼렇게 들어서 이렇게 부었었거든요. 그러면 심각했는데. 그 지금은 이제 그래서 거기 안 가고요. 네. 평지만 걸어요. 어. 근데 그럴 때는 희리산 뭐 어디 저 중턱이나 어디께 있으면 어떻게 구조를 하러 다 일일이 올라가시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비행기가 오겠지. 올라가기도 아니, 하고 산 헬기가 뜨지만 지금 흐리산 쪽에서도 네. 저희가 이제 산악 구조를 나가게 되면은 네. 그 환자분을 이렇게 들 것이라든지 네. 우리 이제 구조 대원들 인원으로만 이송하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소방 헬기를 지원 요청을 해가지고 헬기가 와서 환자분을 인근 그 구급차가 도착할 수 있는 공간까지 이송을 하고 그다음 다시 구급차로 병원까지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119 대원들이 이송할 수 있다 하면 그냥 네 분이나 몇 분이서 이게 들 아니, 것을 이렇게 걸어서 네, 들고 그렇죠. 언제 오게. 가겠어? 응급 네. 상황에 있을 수 그 있는데. 야간 같은 경우에는 네. 실제적으로 그 헬기가 이렇게 이륙을 해가지고 활동하기가 위험성이 위험하죠. 상당히 맞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산행이 시에 만약에 부상자가 발생하면은 그때는 저희 대원들이 이제 다 이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짜.
헬기가 간다고 해도 히리산 같은 정상에 가면은 헬기장 그게 있어. 있어요. 장이 거기는 있거든요. 응. 근데 그게 못 미쳐서 네. 한참 떨어져서 있다면 그 헬기가 이송을 와서 해야지. 또 찾아가려면 시간이 엄청 아, 걸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이제 그 서천소방서 네. 구조대원들이 그 환자분이 있는 데까지 도착을 해서 어. 될 것으로 해서 이송을 헬기장으로 하는 거지. 이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헬기장으로 이송해서 이제 그 헬기장은 헬기가 이렇게 착륙을 한다든지 아니면 위에서 이제 이렇게 호버링이라고 하거든요. 제자리에 서가지고 올리는 예, 내려서 해서 이제 호이스트를 내릴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장애물들이 없어야 돼요. 아. 주변에 걸리는 그쵸. 장애 왜냐하면 주변에 그 장애물들이 있을 경우에는 헬기한테도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장애물들이 없는 곳에 그렇지. 예, 그래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이송을 한 다음에 헬기로 다시 이송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체력이 진짜 소방대원들은 체력이 엄청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래서 좀 운동 많이 하잖아요. 저- 저도 산을 다니면서는 다치지 않게 조심을 하긴 하는데 네네. 다치고 싶어서 다치겠습니까? 아, 그렇죠. 하다 보면 어떻게 삐끗하니까 다리가 그렇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아, 되게 일단은 그래. 예, 산행을 하시다가 네. 실족을 하신다든지 하면은 네. 자발적으로 움직이시려고 하지 말고 119에 신고를 하고 음. 그다음에 구급대원이 와서 응급처치를 하고 아. 또 다시 이송을 하는 그런 방향이 조금 더 안전. 안전하지 그래요?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고,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 산행을 하실 때는 네. 휴대폰 보조 배터리 꼭 챙기시는 거 아시나요? 그렇죠. 혹시 보조 도난 배터리 당했을 챙길 때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네, 그쵸. 충전시킨 것만 음. 가지고 가지. 네. 그래서 유튜브 볼 때나 필요한 줄 필요하지. 알았지. 그래서 아. 대부분이 그 산행하시는 분들은 네. 보조 배터리가 또 무게가 조금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잘 챙기시지 않는데 어, 이게 왜 보조 배터리를 챙겨주셔야 되냐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건 그래. 휴대폰 이제 만약에 전환 당했을 사고가 때. 있었을 때 응, 응. 그 휴대폰 배터리가 이제 방전이 됐을 때는 연락이 안 연락을 되잖아요. 취할 수 있는 그건 그래요. 방법이 없습니다. 맞아, 그러다 맞아. 보니까 아. 보조 배터리로 해서 연락도 취하고 또 이제 야간에는 그 후레쉬? 휴대폰 후레쉬가 있잖아요. 네, 그 맞아요. 후레쉬를 켜가지고 본인의 위치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셔야 이제 그 되는 이제 저희 구조대원들이 위치를 찾아가기가 수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산에 올라가면 초반에 히리산이나 어디를 가려면 초반에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표지판. 지역 네, 네, 지역 네. 뭐 응. 몇 무슨 이게 딱 아. 있으니까 사진을 저는 찍고 오. 올라가요. 그 또 아, 중간에 그렇죠. 가면 또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음. 또 찍어요. 왜냐면 제가 어디쯤에 가서 다치면 어디라고 말하기도 그렇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거를 보내주면 되니까. 그것도 응. 배터리가 나가면 소용없어요. 아 그러니까 휴대폰에서 보조 배터리는 꼭 챙겨야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산에 그럼요. 갈 때. 보조 배터리를 챙겨주시고 네. 조금 전에 우리 그 대원님이 말씀해주셨듯이 네. 그 표지판 있잖아요. 네. 네. 그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네, 그게 바로 나의 생명과 있지, 직결될 그렇죠. 수가 그건 있거든요. 음. 그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아, 국가 지점 위치 표지판이라고 그래요. 맞아, 맞아. 정식 거기 써 명칭이 국가 지점 위치 맞아. 표지판 음.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위치 네. 표지판. 그 표지판에 보면은 경도 표시, 위도 표시, 맞아요. 또 숫자 뭐 그 산 등산로에 따라서 그 지점 숫자가 이렇게 딱 적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걸 사진으로 이렇게 남기셔가지고 네. 만약에 실족이라든지 아니면 사고 발생 시 그 그렇군요. 표지판 내용만 저희한테 전달만 그렇죠. 해주셔도 그러면 정확하게 찾아오기가 신속하게 네. 신속하게 그냥 구조할 수 있는. 그렇지. 그래서 꼭 그걸 기억을 하시고 산행을 해주시면은 맞아. 좋습니다. 네. 산에는 뭐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치. 네. 외우지는 못하니까 소나무 사진으로 옆이라고 남기면 말할 돼요. 수도 없는 그렇지. 것이고. 네, 맞습니다. 그럼 센터장님 혹시 모를 위급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이것저것 많이 챙겨가야 하나요? 등산할 때? 네. 글쎄요. 일단은 간식거리, 네. 간식은 또한 네. 그거는 필수야. 필수. 제 생각은 네. 그 몇 가지를 꼭 한 병 챙겨가고 아. 싶은데 네. 요즘에는 그 산행 시에도 네. 그 음주 산행은 안 되죠. 금지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참아주시고요. 그 산행 시에 지참하는 그 배낭에는 네. 네. 불필요한 물건들은
줄여서. 예, 해버리고. 줄여가지고 어. 가지고 가시고 될 수 있으면은 자신의 몸무게의 10% 이내 음. 예, 네. 그 물품을 그냥 가져가시는 게 가장 그 이상적인 산행이 되실 수 있고요. 될 수 있으면은 초콜릿이나 이제 열량이 높은 초콜릿이나 아니면 수분이 많은 오이, 방울토마토 등 이런 과일 종류, 그다음에 야채 종류를 챙겨 가셔가지고 체력이 떨어지실 때 그냥 하나씩 드시면은 등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렇죠. 네. 아, 또 뭐- 조난시에 비상식량 대용으로 활용도 할 수 있고요. 비상식량으로도 쓸 수 있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이외에도 또 다른 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네. 산에서는 날씨가 그냥 수시로 그냥 급변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날씨에 대한 그 물품들도 필히 좀 챙겨 가셔야 되는데요. 여름이라고 해서 너무 얇은 옷을 이렇게 입고 산에 오르시다가 갑자기 그냥 날씨가 돌변했을 때는 자칫 그 저체온이라든지 이런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산행을 하는 당일 날씨가 네. 따뜻하고 좋다고 그래서 그냥 얇은 옷만 걸치고 가시는 것보다는 바람막이라든지 간단하게 몸을 보온할 수 있는 옷까지 하나는 챙겨 가시는 것이 좋은 산행이 될 수 있리라 생각됩니다. 역시 센터장님께서 정말 세세한 부분까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센터장님 저희가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하잖아요. 네. 그 전에도 센터장님께서 저희 게스트분으로 한 3번 오셨었나요? 오, 많이 왔죠. 네, 그쵸. 네. 그때는 또 보령으로 네네. 가셔서 저희 여기로 한번 오셨었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서천 소방서로 오셨는데 그때 같이 게스트분을 오셨던 분이 누구셨죠? 이정훈 이정훈 팀장님. 팀장님. 네, 네. 그때는 완전히 친구분 좀 부부 그러네요. 같았어요. 부부 같았어. 지금 오늘은 어떻게 네, 혼자 혼자 오셨죠? 오셨네요. 오늘 좀 아쉽습니다. 좀 아쉽고요. 네. 지금 이제 이종훈 팀장님이 네. 이제 홍성 쪽으로 가셔가지고 아. 좀 이제 거리가 좀 멉니다. 그래가지고 멀리 오늘 가셨네요.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요. 네. 저도 이쪽 그 떴다의 수대 네. 네. 너무 그냥 좋아가지고 아유. 요청 자주 해주시면 자주 참석하고 싶은데 또 다른 분들도 오셔야 되기 때문에 네. 섭외가 안 될 때, 네. 안될 때, 네, 많이 이 저 완전 그 대타 역할을 하는 건가요? 좋아요. 감사드리죠. 네. 그래서 언제든지 불러주시면은 네. 저는 이렇게 와가지고 네. 우리 이제 대표님들하고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졌으면 아, 좋겠습니다. 네. 아유, 어. 꼭 아니, 적어, 그냥, 꼭 적어놓으세요. 네, 분위기가 저희 음. 좋아졌어요? 엄청 아.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유튜브 하고 네. 있는데 어떠신가요? 네, 생방으로. 예. 네. 저기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해주시고 저 영광입니다. 유튜브 화면에도 이렇게 네네.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전국에 영광입니다. 계신 유튜버 여러분들 네. 전국으로 다 나가니까. 그래요. 네. 그렇죠. 유튜브는 전국 다 네, 보니까. 미국에서도 네네. 보고. 그럼요. 이거 실시간 채팅을 읽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실시간 채팅창 한번 읽어볼게요. 자, 오늘도 어떤 재한님이 분이? 안녕하세요 하고 네, 인사하셨고요. 안녕하세요. 자, 소나기님 오랜만에 듣습니다. 반가요 하셨네요. 다음 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날씨가 따뜻한 것 같았는데 오늘은 또 춥네요. 네, 그러셨어요. 블루밍님이 많이 네. 올려주셨네요. 네. 산행할 때 보조 배터리 생각 못했는데 꼭 오. 챙겨야겠네요. 네. 엄마가 산에 자주 가시는데 꼭 챙겨드려야겠어요. 아우, 또 좋네요. 블루밍님께서 또 하셨죠. 맞아. 센터장님 방송 너무 잘하시는데요. 너무나 자연스러우시대요. 감사합니다. 당연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몇 번째 출연이신데. 네. 근데 센터장님 진짜 이렇게 오늘 진짜 저희들 오랜만에 뵙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너무 반가워요. 그러니까요. 네. 전에 여기 계시다가 보령 가셨다가 또 서천. 네, 서천 119 안전- 119 안전센터에 네네. 한 6개월 정도 근무했었죠. 맞아요. 네, 그러다가 올 올 1월에 1월 달에 바뀌신 고조급센터장으로 그냥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승진하신 거예요? 승진은 전에 승진 전에 했고요. 하셨죠. 네. 응. 이제 이동이죠. 이동. 인사이동. 이동. 예, 아. 인사이동으로 해서 네. 이곳저곳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래도 이번에는 좀 가까운 데로 와가지고 네, 좋죠. 어, 서천으로 오셔서 좋죠. 그렇죠. 보령으로 좋죠. 가셨을 때는
매일 여기서 서천서 출퇴근 출퇴근은 하셨잖아요. 못 하시는 거잖아요. 출퇴근을 했어요. 아, 출퇴근 보령은 여기서 하셨어요? 얼마나 된다고. 예, 거리가 아니, 저희 남편은 보령으로 출퇴근을 못 해서 네. 아. 일주일에 한 번씩 오거든. 주말에만 오거든. 여보세요. 나이가 다르잖아요. 아니, 연식이.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초반에는 우리 신랑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는 어. 못 왔다 갔다 한대요. 그래서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와요. 아, 근데 그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여우 같은 마누라가 아니어서 안 오시는 거야. 더 좋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근데 센터장님 뭐 왔다 갔다 매일 집에서. 근데 네. 센터장님 프로필 사진을 보면 어. 아까 왜 가족끼리 네, 산행하고 여행하고 하신다고 네. 했잖아. 부부가 너무 산행을 너무 자주 하셔. 아, 사진- 친하시구만요. 제가 잘 알거든요. 또 네. 와이프도. 근데 요즘에는 자주 못 한 것 같고요. 네. 이제 앞으로는 또 날씨가 네, 좋아지고 움직이긴 해야 되는데. 그렇죠. 아우 이제 날씨가 게을러진 것 좋으시니까. 같아요. 게을러진 게 아니라 이제 좀 나이가 한 나이가 살 더 먹어가는 드셔서 건가요? 네.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요즘 뭐 운동 뭐 하세요? 이제 운동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직업상. 가끔 지금- 자전거도 타고요. 자전거도 그다음- 타세요? 그다음에 음. 그 웨이트 트레이닝. 웨이팅 그것도 그런 것도 해요? 하시고. 웨이트 트레이닝 해서 음. 근육량을 꾸준히 늘려놔야 와. 구조를 하러 갔을 때 예. 그쵸. 맞아요. 체력이 그게 딸리지 않습니다. 기본이니까. 네, 구조대원들이 운동을 네. 상당히 많이 해요. 그렇구나. 네. 가보시면 다들 몸짱 오, 오실 진짜요? 거예요 아마. 네, 소방관님들은 체력은 기본이 돼야 되잖아. 그렇지 기본 그렇지. 체력은 좋아야지. 아니 근데 저희도 이렇게 화재 출동해서 이렇게 나갔다 보면 막 불을 화재 진압하고 이렇게 나오셔갖고 산소호흡기 이렇게 내려놓고 이거를 탁 벗으면 정말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하고. 저는 좀, 생사의 가림길에서. 왜 그러냐면 음. 뭐 얼굴이 막 그 이 검정 묻고 그치. 또 땀 땀을 범벅이에 범벅대고 아유, 그 너무 지친 모습이. 보기에는 네.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여도 아우. 그 대원들 그 이 마음에는 자부심이 좀 상당합니다. 그렇죠. 본인들 보람이 얼굴은 상당하실 뭐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땐 되게 너무 보기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우리는 그런 네. 모습 불났을 때 네. 가끔 가면 이제 물도 보잖아요. 전해드리고 네. 자주 네. 뵈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시죠. 그런 거 보고 나면 진짜 가슴이 그래서 막 우리가 찡해. 밤에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그렇죠. 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대원님들도 분들 고생하시잖아요. 아이, 아이, 저희가 그래도 고생하는 고생은 거는 아우, 의용소방대하고 가꿨어요. 그래도 화재 현장 막 종횡무진 누비시고. 그렇죠. 그거야 뭐 이제 구조 현장도 그냥 가끔 그렇죠. 나오시고 하시는 거. 저희 너무 보기 좋습니다. 네. 아. 더군다나 이렇게 네. 그 의용소방대 또 소방 홍보 활동에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우리 저기 게스트 없으실 때는 꼭 음. 참여하신다니까 아. 꼭 기억해둬요. 네. 아, 네. 특히 영미 씨. 네, 알겠습니다. 1순위로다가 네.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정훈 팀장님 다시 서천으로 오시면 두 분 아유, 당연하죠. 같이 그때 그렇죠. 친구분이라고 같이 또- 해서 그때 네. 두 분 대본 없이 막 이야기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셨어. 싸웠죠, 뭐. 아유 그거는 싸운 것도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런 모습이 되게 보기 좋았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두 분 네.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시면 저도 이종훈 팀장이 오케이 하면은 네네. 다시 또 나와보고 아, 싶습니다. 그럼요. 팀장님 꼭 오실 거예요. 네네. 같이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자, 감사합니다. 그럼 센터장님 마지막 말씀 전하시고 저희 떴다 의소대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주시겠어요? 네, 일단은 그 등산 안전 수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등산할 때는 필히 스틱을 준비를 해주시고 스틱. 더군다나 또 스틱을 가지고 다니실 때 좀 네.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스틱 그래요? 끝에 보면 뾰족하잖아요. 네. 이게 밑에 쪽으로 이렇게 향할 수 있도록 항시 이제 맞아요. 가지고 다니셔야 되는데 맞아요. 뒤쪽으로 잘못 나가게 되면은 뒤에 있는 분한테는 잘못하면 위험. 무기가 흉기가 될 수 흉기가 될 있습니다. 수도 있고. 예, 그래서 항시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그 가지고 다녀주시길 바라고요. 맞아요. 계곡 같은 데 지날 때 네. 특히 그 돌이 움직이는 돌을 잘못 밟아가지고 그렇죠. 네, 맞아. 발목이 이렇게 접질리는 경우들이 네. 그냥 네, 종종 맞아요. 발생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밟을 때는 먼저 살짝 한번 디딘 다음에 안전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네. 아마 즐거운 산행이 되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그 산속에서 일단은 그 부상을 입게 되면은 그 구조되는 시간까지 병원에 이송되는 시간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맞아요. 소요가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동안 고통을 참으셔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들도 조금씩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센터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주시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 모처럼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도 또 즐거운 시간을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제가 그 오늘 전달해드린 그 안전수칙 꼭 잊지 마시고 준수하셔가지고 올 봄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여행을 다니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서천소방서 구조구급센터장 나재무 센터장님이셨습니다. 센터장님과 인사 나누면서 신청곡 들으시면서 저희 신청곡 듣겠습니다. 신청곡이 뭐였죠? 남진의 파트너. 듣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네. 자, 오늘도 떴다 의수대 마무리할 시간이 왔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저희 시청자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오랜만에 저희 떴다위수대를 찾아와 주신 서천소방서 구조구급센터 나재무 센터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재난 안전사고 유의하시면서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악동 뮤지션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전!